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나머지 문제들, 특수변압기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삼상변압기,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조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이 그렇지. 이런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경우는 뭐예요? 짝수입니다. 짝수. 뭐든지 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짝이 없는 걸 찾아줘야 돼요. 야, 이게 짝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짝이 있죠. 근데 막 기억이 안 나.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 딱 봐도 나머지는 짝수고 나머지는 홀수거나 나머지는 짝수고 나머지 혼자 홀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쉬운 문제죠. 얘네들은 다 짝이 있어요. 델타 2개, Y 2개, Y 2개, 델타 2개, 델타 2개, 델타 2개. 근데 얘는 델타 3개고 Y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단상변압기 2대를 사용해서 삼상전원에서 이상전압을 얻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결선은 당연히 스코트 T 결선이 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우스, 메우스 이렇게 기억을 하라 했죠. 이렇게 기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결선에 의하여 3300V의 삼상으로부터 200V 40kVA의 전력을 얻는 경우 T좌 변압기의 권수비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개념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개념 시간에 이 문제 그냥 풀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스코트 결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삼상이 있어요. 삼상 연습해 봅시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여기에 뭐가 걸려요? 이렇게 걸리고요. 여기에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어떻게 해준다? 2분의 1 지점을 이렇게 묶어준다고 했어요. 딱 중앙 지점을. 그리고 요 점은 자, 몇 되는 지점? 2분의 루트 3 되는 지점에서 2분의 루트 3 되는 지점에서 빼주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쪽 권수비는 1이 되고 얘는 1대 1이지만 자, 이 친구는 2 루트 3 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삼상에서 지금 권선비가 주어졌죠. 3300대 200이다 라고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T좌 변압기, 그러니까 당연히 T좌 변압기만 물을 겁니다. 밑에는 재미가 없어요. T좌 변압기 2 루트 3 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권수비를 물었는데 자, 3300에 해당되는 것은 1이 되는 겁니다. 맞죠? 3300에 대한 건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썼을 때 3300이 되는데 2분의 루트 3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3300을 다 썼을 때 1이 되는데 이렇게 비례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3300을 다 썼을 때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 안 쓰고 2분의 루트 3만 되면 얼마가 되니? 라는 비례식을 여러분들이 세워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X값은 뭐가 돼? X값은 3300에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요게 뭐예요? 1차 측 권수비가 되는 거니까 뭐로 나눠준다? 2차 측 권수비인 20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뭐가 된다? 요게 답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요 친구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약 14.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나 이런 거 싫어 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T 결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권선비 일단 기억합니다. 권선비. 자, 문제에서 권선비가 뭐예요? 200분의 3300입니다. 200분의 3300입니다. 200분의 3300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해주면 돼요? T 변압기, T 결선이라고 하면 무조건 2분의 루트 3을 기억하라 했잖아요. 여기에다 그냥 2분의 루트 3 곱해주세요. 이게 답입니다. 보시면은 200분의 3300, 2분의 루트 3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 나 잘 모르겠다, 외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권수비를 구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곱해주신다? 그냥 2분의 루트 3 곱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결선 중에서 육상 측 부하가 수은 정육일 때 주로 사용되는 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은 정육일 때는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포크 결선입니다. 포크 결선. 요것도 여러분들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뭐야? 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수은 정육인의 포크 결선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기 싫으면 말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단건 변압기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권선과 2차 권선의 일부가 공통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림만 봐도 공통으로 사용됨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얘 같이 썼잖아요. 얘가 같이 썼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직렬권선과 분로공선으로 구분이 된다. 누설자속이 없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삼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단상으로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삼상인 경우 공식 다 말해드렸잖아요. 델타, Y, V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용량 3kVA 3100V의 단상 변압기를 승합기로 연결하고 1차 측에 3000V를 가했을 때 그 부하 용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승합기로 썼다는 얘기는 아까 그려드린 단건 변압기로 썼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럼 단건 변압기를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공식을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림을 통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떠올려야 됩니다. 공식만 외워도 여러분들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3100V. 자, 뭐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 없겠죠. 야, 승합기인데 왜 1차 측이 3000이고 2차 측이 100이야? 강압됐는데? 라고 하시는데 100이 뭐라 했어요? 여기 걸리는 게 100이라고 해요. 여기 걸리는 게 3000이라고요. 그래서 100이 뭐예요? 승합된 전압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차 측에 3000을 넣었죠. 3000을 넣었습니다. 볼트 생략하겠고요. 자, 그럼 2차 측에 뭐가 생기요? 100이 생기겠네요. 3100이니까.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부하가 도달하는 전압은 뭐가 돼요? 3100V가 됩니다. 그랬을 때 부하 용량을 구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3100V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만 안다면, I2만 안다면, 얘랑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 I2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자, 우리가 용량 3kVA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단건 변압기에서는 용량이 2차 측 용량을 뭐라고 한다? 자기 용량이라고 하고 그게 이 단건 변압기의 전격 용량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3000kVA를 100V로 나눠주면 I2 흐르는 전류가 나오겠네요. 자, 여기에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용량 3000에 뭐로 나눈다? 3000kVA를 100으로 나누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100으로 나누면은 날려주시면은 30A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한다? 30A와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게 되면은 3, 3은 9, 3, 0, 0, 0이 되니까 kVA니까 93 kVA가 나오게 되는 거네요. 이거는 뭐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죠. 단건 변압기 그림만 그릴 줄 알면 그냥 풀리는 문제죠. 26번입니다. 용량 10kVA의 단건 변압기를 그림처럼 접속하면 역률 80%인 부하에 몇 킬로와트를 공급할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친절하게 그림까지 나와져 있네요. 자, 3000V고요. 3300V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용량이 10kVA라고 했으니까 아까 구한 2차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겠어요? 당연히 3300에서 3000을 뺀 300V가 걸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300V가 걸렸으니까 용량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은 10에 10,000 볼트암페어를 300으로 나눠주신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날려주시면은 3분의 100 암페어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3분의 100 암페어가 흐르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부하 용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뭘 곱해주면 돼요? 330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3300에 3분의 100을 곱해주시면은 자, 어떻게 된다?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내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해줄게. 자, 그럼 공이 3개 날라가죠. 그러면은 110 킬로바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역률 80%라고 되어 있고 구하라는 게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110에다가 뭘 해준다? 110에다가 반드시 역률을 곱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0.8을 곱해주시게 되면은 88 킬로와트가
답이 되게 되겠네요. 아까 앞서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쉽네요. 그림까지 그려주셨으니까요. 감사하게도. 자, 27번입니다. 단권 변압기 3상결선에서 델타 결선인 경우 단권 변압기 3상으로 쓰이죠. 아까 선지 4번에 있는 내용이 틀렸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상결선에서 델타 결선인 경우 1차 측 성관전압 V1, 2차 측 성관전압 V2,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 나누기 부하 용량은 얼마인가? 라고 여러분들 요거는 어떻게 해라? 요것만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식을 여러분들이 델타 결선에서는 골라주시면 될 겁니다. 요거는 사실 유도하는 게 여러분들 저희 다산에듀 유도부 가시면 요게 다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 원장님 유도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고 결론은 뭐다? 얘는 결국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8번입니다. 단권 변압기 2대를 V결선을 해서 선로 전압 3000V를 3300V로 승합하여 300kVA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려고 한다. 이때 단권 변압기, 자,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대의 자기 용량을 묻고 있습니다. 한 대의 자기 용량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개념 시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단권 변압기 2대를 V결선을 했을 때 공식이 이거잖아. 자, 하면서 루트 3분의 2의 VH 마이너스 VL 해주고 그리고 VH 이렇게 나눈 것이 뭐가 된다? 자기 용량 나누기 부하 용량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다면 제가 유의해야 되는 게 뭐라 했어요? 이 자기 용량 값은 2대의 값이라고요. V결선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대입해서 넣었다면 아마 15.7이 안 나오고 여기다 곱하기 2한 값, 뭐 31.4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4번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한 대이기 때문에 얘를 구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나누기 2를 해줘야 된다고요.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역시도 여러분들이 단권 변압기 V결선 그림만 그릴 줄 아신다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 몇 볼트가 들어갔어요? 3000V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출력값이 3300V가 이렇게 출력이 되었죠. 자, 그랬을 때 300kVA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자, 루트 3에 성간전압 그리고 선전류 지금 kVA 하니까 역류는 필요 없겠고요. 자,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R 값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어요. 앞에 문제는 자기 용량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왜? 자기 용량을 줬다면 여기에다가 300이 걸릴 거 아니에요. 3000이 걸려서 300이 걸릴 거 아니에요. 300 나눠서 구했지만 어쨌든 I2를 구해야 돼요. 왜 우리가 I2를 문제를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기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해야지.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지. 여기에 300을 곱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기 용량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준다? 자, 요 식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고, 야, 우리가 VL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미 가르쳐 줬죠. 뭐라고요? 3300이라고요. 성간전압이 3300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IL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시면 자, 여기에서 IL 값이 나옵니다. 자, IL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나눠주면 되죠. 300 곱하기 10의 3승을 루트 3 곱하기 3300으로 나눠주시면 52.49A가 나옵니다. 52.49A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52.49A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300V가 되겠죠. 300V가 되니까 뭘 해주신다? 두 개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두 개를 곱해 준 값이 뭐가 된다? 15.7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8번 이렇게 푸시고요. 계속해서 2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설 변압기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누설 변압기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변압기라면 뭐 요떡으로 생겼을 건데, 이렇게 생겼을 건데, 요 중간이 어떻게 되었다? 중간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누설되는 양을 어떻게 해줬어요? 자, 원래라면 여기에서 발생돼서 이렇게 다 가야 되는데 이러한 형태 때문에 여기에 누설되는 자속이 많아진다는 거죠. 오케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죠. 자, 1번. 2차 전류가 증가하면 당연히 누설 자속이 증가하겠죠. 자, 두 번째. 누설 자속이 증가하면 주자속을 증가시켜 2차 유도 기전력이 증가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이 권선이 감겨져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권선이 감겨져 있습니다. 2차 측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권선이 감겨져 있죠. 이렇게 권선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유기기전력 E1을 걸어주게 되면은 V1을 걸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며 만약 이러한 누설 변압기의 형태가 아니라면은 여기에서 발생된 자속이 전부 다 여기로 가게 되어서 아주 이쁜 많은 양의 2차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할 건데 누설되는 양이 많다는 것은 여기로 가서 다 와야 되는데 얘가 다른 데로 간다는 거죠. 요런 데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쪽에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돼요, 오히려. 자, 그러니까 누설 자속이 증가하면은 주자속을 증가시키지 못하죠. 왜? 누설되는 자속이 있기 때문에 2차 쪽으로 가는 주자속이 감소해서 2차 유도기전력이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2차 전류가 증가하면 2차 전압 강화가 증가하게 되겠죠. V는 I, Z니까 I가 커지면 전압 강화가 증가하게 되겠네요. 리액턴스가 크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 당연히 전압 강화가 크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도 크고 리액턴스가 크기 때문에 L 성분이 많기 때문에 역률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설 변압기에 필요한 특성은 이라고 있습니다. 누설 변압기는 정전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하는 수화 특성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입니다. 내철형 삼상 변압기를 단상 변압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자, 이거는 뭐예요? 각 권선마다 독립된 자기회로가 없기 때문에입니다. 자, 여러분들 책 개념편에 가시면은 내철형 삼상 변압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는데 보시면 철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각 권선마다 독립된 자기회로가 없기 때문에 삼상 그 자체로 써야지 떼가지고 단상으로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철형의 경우에는 각 권선마다 독립된 자기회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외철형 같은 경우는 단상 변압기로 쓸 수가 있지만 내철형 같은 경우는 단상 변압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2번입니다. 평형 삼상 전류를 측정하라고 65A의 변류기 2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했더니 전류계 2.5A가 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차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그림만 봐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공식 몰라요. 자, 지금 여기에 몇 암페어 걸렸어요? 2.5암페어 걸렸습니다. 2.5암페어. 2.5암페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A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B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C다 라고 했을 때 이 IA, IB, IC는 뭐예요? 크기는 같고 위상이 120도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흐르면은 반대 방향으로 분명히 뭐가 생겨요? 이러한 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CT를 지났을 때 왜 간극성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뭐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IA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분명히 5분의 60이라는 B 때문에 60분의 5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따라서 60분의 5로 줄어들겠죠. IA. 왜? 여기가 1차 측이고 여기가 아니가 2차 측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B에는 상관없고요. C 같은 경우도 반대 방향으로 60분의 5 IC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60분의 5 IA가 자, 이렇게 쭉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쭉 따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60분의 5 IC를 부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화살표를 어떻게 해줘요? 반대 방향으로 해주고 얘를 어떻게 해준다? 마이너스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잠시만, 분필 좀 가져오고요. 자, 여기서
이 친구가 만나는 거죠. 자, 그럼 만났을 때 합성되는 전류가 2.5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식이 60분의 5 IA에 마이너스 60분의 5 IC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벡터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도를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60분의 5 IA, 여기도 60분의 5 IB, 여기를 60분의 5 IC,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IC는 당연히 자,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이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60분의 5 IC가 되겠죠. 자, 그럼 얘랑 합성한 벡터를 구해야 되니까 얘랑 합성을 하게 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요 길이가 됩니다. 요 길이가 됩니다. 자, 요 길이가 뭐가 돼야 돼요? 자, 요 길이가 바로 2.5A가 돼야겠죠. 2.5A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은요, 당연히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30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60분의 5IA의 코사인 30도가 한 게 뭐가 돼요?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2.5A라고 하는 것은 60분의 5 IA에 뭘 해준 거예요? 루트 3을 해준 거예요. 루트 3을. 그렇죠. 우리가 IA 구할 수 있죠. IA 어떻게 구해요? IA를 구해보면은, 자, 넘겨주시면은, 2.5를 루트 3으로 나눴죠. 2.5를 루트 3으로 나눈 다음에 5분의 60을 한 게 답이 되겠고, 이거 계산하시면 10루트 3 나올 겁니다. 자,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사실 요렇게까지 안 풀어도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5A예요. 2.5A예요. 자, 2.5A는 루트 3배 된 값이에요. 루트 3배 된 값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IA, IB, IC, 그러니까 1차 측이 아니라 여기 2차 측에 흐르는 IA, IB, IC 친구들은 2.5를 루트 3 나눈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2.5를 루트 3 나눈 값이 이 친구가 되는데 이 친구를 1차 측으로 환산을 하려면 1차 측으로 더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2.5 나누기 루트 3 한 값에다가 5분의 60을 해주시면은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2.5를 루트 3으로 나누고 5분의 60을 곱해준 값이 되게 되는 거겠죠. 이해 되시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기 기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기업, 특히 공기업 시험에서 매우 많이 나오는 문제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온도 시험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온도 시험을 할 때는 반한 부하법과 실부하법이 있어요. 실부하법은 실제 부하에 가가지고 진짜 온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당연히 소용량, 아주 극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쓰이겠죠. 대부분 반한 부하법을 씁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시험 중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을 하기 위한, 다시 변압기 절연 내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변압기 절연 내력 누가 잘 건진다고 했어요? 누가 잘 건진다고 했어요? 절연 내력 시험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충류 애들이 아주 절연 내력 시험을 잘 견딥니다. 이게 딱딱하게 생겨서 잘 견딜 것 같잖아요. 파충류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B 유도 시험 뭐예요? 유도 시험 여기 있죠. C 가압 시험 여기 있죠. E 충격 전압 시험 여기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틀리고 싶어도 안 틀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35번입니다.
변압기 권선의 층간 절연 시험엔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유도 시험이다.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그냥 기억만 해두고 한번 보고 인사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변압기 보호장치의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른 부분으로 사고 확산 방지. 맞습니다. 절연 내력 저하 방지. 변압기 자체 사고의 최소. 맞습니다. 4번 전압 불평형 개선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37번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개전기는 무조건 차동 개전기입니다. 차동 개전기, 비율 차동 개전기, 차동 개전기는 보다 무조건 변압기 내부 고장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도 보시면은 자,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때 양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결선이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다? 얘를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실기 가시면 단답으로도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자, 1번. 1번이 되겠네요.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개전기는 어느 것이 적당한가? 중요한 문제니까 또 넣은 겁니다. 자, 비율 차동 개전기, 비율 차동 개전기, 차동 개전기의 일종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자, 39번입니다. 브흐홀츠 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오동작 가능성이 맞다. 변압기 보호에 사용된다. 변압기 주탱과 콘서베이터를 연결하는 관중에 설치를 한다. 그래서 어떤 유독성 가스라든가 뭐 그러한 가스에 의한 압력, 그러니까 기계적인 신호로 동작을 하는 거지 정기적인 신호로 동작하는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9번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